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이후에는 더 이상 없다고 못 박았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문정부 때 중과세가 시행되던 시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해당 발표 이후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상담 문의 빈도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다들 빠르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중과세가 시행되면 어차피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팔지 않겠죠. 왜냐하면 장기보유공제 제로에 세율도 20%포인트, 30%포인트 중과세를 하는데 팔겠나요? 10년을 보유했고 양도차익이 10억이다. 중과세 이전에는 세금이 약 3억 3천인데 중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세는 약 6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3주택자면 더 많이 세금이 과세가 되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선택지로 돌아서거나 홀딩을 하겠죠. 과연 그러면 임대차 시장은 어찌 될까요?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규제로 인한 실거주 필수와 실거주 없이는 장특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찌라시가 도니까 서울, 경기, 요주의 지역들은 모두 이제 집주인이 매물을 정리하고 실거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상급지, 전월세는 품귀가 되고 매물은 잠기다 보니 당분간은 중과배제를 적용받는 분들만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5월 9일 이후로는 상급지는 줄어든 매물로 오히려 부르는 게 값이 될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도대로 부동산 값이 조정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은 발표 다음날 기사를 보니까 도곡 렉슬이 저층이면서 해가 잘 안 드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3억을 낮춰 올라온 매물이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중과 대상자 분들이 매물을 급하게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나 매물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추세는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 어찌됐건 오늘은 어떤 케이스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되지 않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어떤 사람이 중과세가 되는지 요건을 좀 아셔야겠죠.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를 하면 조정 대상 지역에 아무리 내가 3채가 있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겁니다. 중과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입니다. 단기 임대사업자와 장기 임대사업자가 있죠. 문정부 시절에는 많이들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 혜택을 엄청나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혜택들이 하나 둘 없어지면서 요새는 임사등록 비중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규제가 시작되면 임사등록을 과거에 하셨던 분들은 거주주택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70% 등의 혜택을 적용받으면서 5월 9일 이후에도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중에 단기 임대사업자는 2018년 3월 31일이 중요한 날짜인데요. 이 날짜 이전에 등록을 한 4년 단기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그리고 세무서 구청에 사업자 등록하고 5%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를 한 경우입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는 2019년 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분부터 지키면 되기 때문에 요 날짜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은 위와 동일한 요건으로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킨 후 양도하시면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 임대주택만 18년도 3월 31일 이전 임대 등록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복잡한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8년도에 이제 9.13 대책이라고 있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취득해서 모든 요건을 갖춰서 장기 임대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해서 등록한 임대주택은 중과배제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었습니다. 다만 9.13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중과배제는 가능하겠죠. 계약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벌써 한 6년, 7년 오래된 법령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수가 많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되죠. 양포세가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됩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710 대책이 있습니다.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전환하신 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신 분들은 중과배제가 불가합니다. 즉 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본인 집 한 채와 임대사업자 한 채가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중과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의 본인 집 한 채를 먼저 팔 때는 중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경우에는 중과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봐서 중과배제가 되는 법령이 존재합니다. 조금 법이 헷갈리시죠? 그리고 이제 임대 등록을 하셨으면 임대사업자가 언젠가는 말소가 되겠죠. 아파트와 같이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은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가 존재합니다. 비아파트는 자동 말소만 존재하고요. 자진 말소는 의무 임대 기간 4년 8년의 기간 중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말소를 할 수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진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시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장기 임대 사업자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달리 자동 말소는 4년, 8년의 기한이 경과돼서 자동으로 임사가 끝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런 매물들이 이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18년도 장기 임대 사업자가 26년에 대거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각자가 판단하셔서 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시고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중과세가 되고 중과 배제가 되는지 꼭 정리하셔야 사고가 안 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시절에 이제 법을 20번 넘게 고쳤기 때문에 법의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과세는 한 번의 판단 미스로 무조건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 부분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심이 안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도세 중과 시행 예고와 더불어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정리해봤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다음 2편에서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